전라남도의 외진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서 결혼 후 평생을 살아온 김수옥 할머니는 15세가 된 지금도 매일 집과 작은 텃밭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할머니에게 인생이 힘들지 않으셨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할머니는 그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길었던 세월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사랑하던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일찍 떠나보내야 했고, 어린 두 아들을 홀로 키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할머니에게는 이제 남겨진 자식들이 삶의 전부가 되었고, 그녀는 그들을 위해 끊임없는 고된 시간을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일어나 밭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몸을 바쳤고 집으로 돌아오면 두 아이를 돌보며 밤까지 쉼 없이 일했습니다. 마을에서의 허드레실도 마다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수입이 생기면 아이들 공부를 시키기 위해 아껴 쓰고 또 아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기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오직 자신의 힘으로 두 아들을 키워온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종종 고집이 세다는 평을 듣기도 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외로웠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볼 때면 그제야 비로소 삶의 보람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할머니는 언제나 막막한 불안감 속에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안정된 기반을 마련해 주고 싶었지만 가난한 현실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단칸방과 다름없는 집에서 매일을 버티다 보니 할머니는 언젠가 아이들이 독립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자신이 이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중년 신사분이 일행분에게 여기 땅이 너무 싸니까 조금씩 모아두라는 말을 하는 것을 지나가던 할머니는 듣게 되고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땅을 조금씩이라도 사서 모아두면 언젠가는 두 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매년 악착같이 돈을 아껴 조금씩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기엔 별 쓸모없는 척박한 땅에 불과했지만 할머니에겐 자식들을 위한 유산이자 작은 희망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모아둔 땅은 할머니에게 있어 오직 자신만 알고 있는 마지막 비밀이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마을 사람들에게조차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언젠가 이 땅을 알게 될 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밀 자산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은 각기 다른 삶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장남 영수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가난 속에서 자라며 늘 결핍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홀로 두 아이를 키워온 어머니의 고생을 잘 알기에 그는 언젠가 꼭 성공해서 이런 가난에서 벗어나겠다고 다짐하며 자랐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자립의 필요성을 느낀 영수는 결국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고 나름 자수성가의 길을 걸어가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에 대한 그의 갈망은 점점 더 커졌고 그가 이루어낸 성취는 언제나 만족보다는 또 다른 목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영수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고향을 방문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오랜만에 찾아올 때면 서둘러 인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곤 했습니다.
영수의 머릿속에는 늘 사업과 돈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했고, 그럴 때마다 수옥 할머니는 마음 한편이 텅 빈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반면 차남 영호는 고향에 남아 어머니 곁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자신과 형을 위해 힘겹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란 영호는 어머니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영호는 고향을 떠나 큰 성공을 이루기보다는 어머니 곁에서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맞다고 느꼈고, 그렇게 가족을 부양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저 어머니와 함께하는 일상에서 행복을 느꼈고, 어머니가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영호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서로 다른 삶을 지켜보며 수옥 할머니는 늘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습니다. 장남 영수가 바쁘게 성공을 쫓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동시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영수가 잊지 않길 바랐습니다. 또한 늘 곁에서 함께 해주는 차남 영호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저마다 행복을 찾길 바라는 것은 모든 어머니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옥 할머니는 건강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작은 짐짝 하나 정도는 거뜬히 들 수 있었지만 이젠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힘들어졌고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러다 큰 병이 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그 걱정을 아들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혼자서 동네 병원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 할머니는 의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할머니, 연세가 많으시니 몸 여기저기에 무리가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관절과 심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이대로 무리하시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활동을 줄이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의사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의사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완전히 좋아지실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하신 상태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는 무거운 현실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가족에게 짐이 된 적 없었던 자신이 이제는 그들에게 의지해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실감한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는 고집이 있었지만 이제 그 고집만으로 버티기엔 너무 벅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지켜온 비밀, 그 땅에 대해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 아들에게 어떻게 나눠줘야 할지, 또 이 땅을 팔아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사실 이 땅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황량하게 느껴지는 조그마한 땅이었지만 남편이 떠난 후 수십 년간 악착같이 모아온 그녀의 유산이자 자식들을 위해 언젠가 남겨줄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늘 모든 걸 내어주며 살아왔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조각만큼은 자신을 위해 남겨두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마을 사람들은 물론 두 아들에게조차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마지막 비밀이자 자식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밀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마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땅값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진 그 땅도 가치가 올라가고 덩달아 집값도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몇몇 부동산 업자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문이겠거니 했지만 실제로 그 땅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고 부동산 중개인들이 할머니를 찾아와 이 땅을 팔 생각이 없느냐며 여러 차례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 땅이 단지 돈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이 땅을 처음 사들였을 때는 지금처럼 가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일해 번 돈으로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땅에 대한 집념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했고 그 덕에 수년 동안 고된 노동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땅이 개발지 근처에 위치하게 되면서 땅값이 점점 오르고 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땅이 자식들에게 남겨줄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언젠가 자식들이 이 땅을 통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힘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수옥 할머니가 큰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에 장남 영수는 오랜만에 고향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곁을 돌보던 차남 영호는 형이 내려온 것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형이 내내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에게 다가간 영수는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빚더미에 오른 영수는 결국 도박에까지 손을 대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고향 집에 내려온 것도 어머니가 혹시 평생 모아둔 자산이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을 지내며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속내를 조금씩 풀어나간 영수는 어머니가 오래전에 좋아하던 고향 근처나 조용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하여 집을 자신이 처분할 수 있게 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사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요즘은 어머니 고향 근처도 많이 발전해서 어머니께서 지내시기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들이 뜻밖의 제안을 하자 갑작스러운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라니? 내가 갑자기 왜 이사를 가야 하니? 영수는 최대한 어머니를 배려하는 척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동네가 너무 외지고 불편하잖아요. 어머니도 여기서 불편하게 지내시는 것 같고 병원 가기도 힘드실 테니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해서요. 예전부터 좋아하셨던 고향 근처도 다시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었고 그쪽으로 가시면 제가 자주 들러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수의 말을 들으며 수옥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큰아들이 자신의 삶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이 땅과 집에서 평생을 보내며 쌓아온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는 서울로 올라가 큰 병원들에서 진료를 받으며 지내고 싶다는 생각도 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사실 서울로 가서 너랑 같이 지내고 싶다. 거기서 병원 치료도 받고 너 옆에서 지내면 더 좋지 않을까? 영수는 어머니가 서울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에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고향 근처의 어머니를 조용히 모셔두고 자신은 집을 처분해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어머니의 마음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마음이시라면 물론 좋죠, 어머니. 그렇지만 서울보다는 고향 근처가 어머니께 더 좋지 않을까요? 조용한 곳에서 자연을 즐기시면서 지내시면 건강에도 좋으실 테고요. 영수는 고향 근처로 어머니를 모셔가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점차 이사를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형의 태도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꼈습니다. 형이 갑자기 어머니를 걱정하는 듯한 말을 하며 이사 얘기를 꺼낸 것도 낯설었지만 어머니의 반응이 미처 나오기도 전에 자신이 미리 이사 준비를 하겠다며 서두르는 모습이 영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평소 바쁜 사업가인 형이 갑자기 고향에 내려와 어머니를 위해 이사까지 챙기려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호는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겠다며 돌아다니는 형을 보며 묘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영수는 어머니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틈을 타 서랍장을 열어놓고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 안에 든 뭔가를 확인하는 듯하다 뭔가를 찾은 듯 한참 동안 서류를 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은 사람처럼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형의 태도였어. 영호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영호는 우연히 형이 어머니 몰래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전화기 너머로 뭔가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영호는 그가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하는 듯한 대화 내용 일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집과 땅이요. 아직 정리가 덜 되었는데 조만간 모든 서류를 마무리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영호는 형이 어머니의 집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땅 얘기는 뭐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영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날 밤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형이 갑자기 이사를 서두르고 부동산과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정말 형이 말하는 대로 이사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땅 얘기도 하던데. 수옥 할머니는 영호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자신을 신경 써주는 것 같아 고마웠던 마음과 이사 이야기를 하는 형제들의 불안감이 겹쳐 어머니는 한동안 고개를 떨구고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결심한 듯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야, 오랫동안 모아둔 땅이 하나 있단다. 평생 동안 내 형과 내 동생에게 물려주려고 애써온 거야. 하지만 형이 진심으로 날 위한다고 믿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보려 했는데 내 말을 들어보니 혹시 형이 그 땅을 먼저 처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나. 어머니의 말을 들은 영호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모아온 땅이 있었고 형이 그 땅을 팔아버리려는 속셈을 품고 있다는 것이 더욱 확신에 차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끝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형이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을 자신의 문제 해결에 쓰려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왜 그렇게 이사 얘기를 서두르고 부동산과까지 통화했겠어요? 수옥 할머니는 속이 상했지만 차마 두 아들이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애써 말을 아끼며 대답했습니다. 영호야, 내 형도 나름대로 힘들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지 않겠니? 내 형이 나를 서울 대신 고향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도 그런 어려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려 했단다. 하지만 영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걸쳐 모은 그 땅과 집이 형의 이기심에 의해 희생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그날 밤 형이 서울로 올라가면 혼자 조용히 서울로 올라가 형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영호는 서울에 있는 형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영수는 동생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어머니의 일 때문이란 걸 짐작했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동생을 맞이했습니다. 영호야, 웬일이야? 고향에 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온 거야? 영호는 형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줘. 형이 요즘 어머니께 이사 이야기를 꺼낸 게 정말 어머니를 위한 거야? 왜 어머니 댁을 부동산에 팔려는지 설명 좀 해줘. 영수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거야. 어머니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이야. 하지만 영호는 형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 그게 아니라 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지. 어머니의 땅과 집을 팔려고 부동산과 연락한 것까지도 다 들었어. 어머니께서 그 땅을 모으신 건 형이나 내 어려움을 돕기 위한 거겠지만 형이 이렇게 속이면서 어머니께 결정권조차 드리지 않는 건 너무해. 영수는 영호의 말을 들으며 한동안 침묵에 빠졌다가 마침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몰래 팔려 했다는 사실이 들킨 지금 무슨 변명을 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호야, 내 말이 맞아. 처음엔 어머니를 위해 이사를 준비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어. 영수는 고백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이 쌓였고 이젠 어떻게든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어머니의 재산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만 했어. 그래서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모셔두고 땅과 집을 팔아 그 돈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싶었던 거야. 영호는 형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형이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어머니의 뜻을 저버리며 몰래 재산을 팔려 한 형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숨을 가다듬은 영호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이해해. 하지만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하며 지켜온 땅과 집이야. 그걸 몰래 팔아버리면 어머니께서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봐. 영호는 단호한 눈빛으로 형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형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도움을 구하는 게 맞아. 영수는 머리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맞아. 하지만 난 용기가 없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애쓰며 사업을 키워왔는지 아실 텐데 어머니께 실망을 드릴까봐 두려웠던 거야. 그날 밤 영호는 형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워져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형의 속마음을 알게 될까 두려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사실을 어머니께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영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형의 사정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형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사업 자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재산에 손을 대려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수옥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을 말하지 않고 몰래 재산을 처분하려 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수의 절박한 사정을 들으니 큰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래, 영수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구나.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영수는 나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만 했어. 내가 평생 동안 아끼고 모은 이 땅은 너희 둘을 위해 남긴 거란다. 영수가 그걸 모르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니? 며칠 후 영수는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반성하는 척하며 천천히 자신의 계획을 재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마음을 흔들어 이사뿐 아니라 재산까지 서류로 관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설득할 요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의도를 눈치챈 어머니와 영호의 태도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수옥 할머니는 영수가 오자마자 잠자코 그를 맞이하며 아들의 반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침착하게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영수가 더 적극적으로 재산 문제에 대해 말을 꺼내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수야,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내 재산은 내가 먼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모은 이 땅과 집은 나 혼자만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라 너희들 둘에게 물려줄 유산이야. 영수는 어머니가 여전히 자신의 뜻을 따라주지 않자 당황한 듯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자금을 잃고 빚까지 진 상황에서 어머니의 재산은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비를 베풀어 주길 바라며 애타게 눈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걸 잘 알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보니 제가 지금 당장 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발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양보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영수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옥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인 건 알겠어. 하지만 그게 내 재산을 내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란다. 내가 나를 속이려 했던 그 행동이야말로 가장 큰 잘못이야. 어머니의 냉정한 반응에 영수는 속으로 크게 동요했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통을 억지로 삼키는 척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은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승낙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몰래 서류를 빼돌려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넘겨놓고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서랍 속 문서를 조용히 꺼내 살펴보며 은밀하게 재산을 정리할 방법을 구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미 어머니의 이사 준비가 한창이라며 떠벌렸고 부동산 중개인과도 여러 차례 전화하며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영수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낄 수 없는 자신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모든 걸 이용하려는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영호는 형의 집착이 점점 심해진다는 사실에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영수의 표정과 행동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냉정함이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몰래 서류들을 꺼내 확인하는 형의 모습을 보고 단순히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욕심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영호는 형이 진정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어머니의 재산에 집착하며 결국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것을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영호는 형이 은밀히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형이 마을 주민과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어머니가 이사 가시고 집을 정리하실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영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형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영호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형이 머무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는 형을 마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줘. 어머니의 땅과 집을 진심으로 어머니 뜻에 따라 관리할 생각이 있어? 영호의 말에 영수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분히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영호야, 너도 알잖아.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어머니의 뜻을 무시하고 싶진 않지만 내가 여기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두고 볼 수는 없어. 영호는 형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형이 여전히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 그 땅과 집은 어머니의 뜻이 담긴 유산이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 때를 대비해 아끼고 지켜온 거라고. 그런데 지금 형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머니의 뜻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 영수는 동생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영호야, 지금 내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모든 걸 잃을 수 없어. 어머니께서도 결국 나를 위해 이 재산을 쓰길 바라셨을 거야. 영호는 형의 말을 듣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형은 여전히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진정한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형의 냉정한 태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 어머니의 뜻을 그렇게 함부로 해석하는 건 옳지 않아. 형이 정말 가족을 위한다면 어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아. 형이 지금 하는 행동은 그냥 이기적인 욕심이야. 영수는 영호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여전히 자신이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에 휘말려 있었고 동생의 충고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영수는 동생에게 무언가 강하게 맞섰지만 영호는 더 이상 형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단호한 표정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영호는 더는 형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진심으로 형의 행동과 속내에 대해 알릴 결심을 하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영수는 여전히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서랍 속에 깊숙이 숨겨둔 도장과 서류를 꺼내 챙겼습니다. 몰래 서류를 들고 나와 모든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할 계획을 세운 영수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형과 싸워 기분이 좋지 않아 잠을 설치던 영호가 형의 이상한 기척을 감지하고 형을 막아섰습니다. 영호는 서류와 도장을 손에 들고 몰래 나가려는 형의 모습을 보고는 단숨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형, 그만둬! 어머니의 허락 없이 정말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영호는 형을 막아섰습니다. 영수는 영호의 저지에 오히려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호야, 넌 모를 거야. 난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걸 잃어. 어머니가 결국 이 재산을 나를 위해 남겨두셨다는 거야. 넌 그저 날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를 방해할 뿐이야. 영호는 그런 형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형의 허락을 기다릴 생각도 없이 단호하게 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 지금 어머니를 무시하고 이 재산을 빼돌리려는 게 정말 형이 원하는 거라면 나도 형을 막을 수밖에 없어.
영수는 동생의 말에도 전혀 멈출 기색이 없었고 도리어 도장과 서류를 붙잡은 채 영호를 뿌리치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거친 말이 오가더니 결국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영수는 동생을 밀치며 도장을 빼앗으려 했고 영호 역시 형의 행동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며 끝까지 형을 막으려 했습니다. 형제의 몸싸움은 점점 격해져 결국 소란에 놀란 이웃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고 수옥 할머니 또한 소란을 듣고 깨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도장을 붙잡고 몸싸움을 벌이는 두 아들을 보며 상황을 이해한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관들은 형제의 싸움을 말리며 서류와 도장을 확인했고 그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영수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고 영호가 어머니의 재산을 형이 몰래 처분하려 했다는 사실을 설명하자 경찰은 어머니의 확인을 받기 위해 수옥 할머니에게 상황을 묻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수옥 할머니는 그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끼고 지켜온 재산을 자신의 허락도 없이 몰래 처분하려던 큰아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경찰 앞에서 담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너희를 위해 한평생 이 재산을 모은 것이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를 속이고 땅 문서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니? 나는 이제 너를 아들로 여길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내가 결국 내 기대를 저버렸구나. 영수는 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어머니를 얼마나 상처 입혔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는 걸 느끼고 말았습니다. 경찰관들 앞에서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모든 일이 드러난 지금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될 뿐이었습니다. 영호는 어머니의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는 형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나올 줄은 몰랐고 어머니가 겪게 될 아픔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자신에게도 자책을 느꼈습니다. 영수야, 이제 당장 내 눈앞에서 떠나거라. 나는 더 이상 너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 주어. 수옥 할머니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련도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결국 말을 잃은 채 집을 떠났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어머니와 동생은 더 이상 그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수는 어머니와 동생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고향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고 돌아간 뒤 수옥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영수와의 관계를 끊는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이 자신의 모든 기대를 저버렸다는 사실에 강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호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녀를 위로하며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지키고 함께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항상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이제는 저만 믿고 편안히 지내시면 돼요. 영호는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옥 할머니는 영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내려놓고 남은 여생을 영호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수와의 모든 인연을 끊은 후 수옥 할머니는 영호와 함께 지내면서 차츰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여전히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영호가 곁에서 보살펴주고 있어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영호만이 남았습니다. 수옥 할머니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며 아픔을 느꼈지만 마음속에 쌓였던 상처와 미련은 시간이 흐를수록 흐려져 갔습니다.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제 남은 것은 평온한 일상이었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아들과 함께 지내는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호와 함께 병원을 다녀오던 길에 수옥 할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영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영호야, 내가 참 힘들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내가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구나. 영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킬게요. 편안히 쉬세요. 이제 할머니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더 이상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수옥 할머니는 남은 여생을 든든한 영호와 함께 평화로운 날들 속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쳐온 수옥 할머니는 이제 사랑하는 아들 영호와 함께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몸은 예전만 같지 않지만 그녀의 마음엔 온전한 안식과 따뜻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깊이 새길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